박수홍, 재판에도 돈 받기 쉽지 않아. 친형 횡령 논란 전망 나와. 방송인 박수홍, 50일, 이 재산 분쟁 중인 친형 부부를 횡령 혐의로 고소한 가운데 재판을 해도 돈을 돌려받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9일 방송된 YTN 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양소영, 이인철 변호사가 박수홍과 친형 부부 재판의 법적 쟁점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이날 이인철 변호사는 형제끼리 가족 간의 분쟁이 생겼을 경우 법으로 가는 것은 정말 최후의 수단이라며 안타깝지만 제가 보기에 돌려받기 어려울 것 같다고 밝혔다. 그는 실제로 이런 일이 발생해서 법률 대리인이 고소나 민사소송을 해서 판결받기까지는 어렵지 않다. 증거자료가 있으면 판결까지 받는데 판결을 받고 집행까지 가서 실질적으로 돈을 받는 게 굉장히 어렵다며 판결문을 받은 후 집행하기까지가 어려운 일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박수홍 친형 부부가 현재 미국 체류 중인 사실을 짚으며 만약 재산이 해외에 있다면 그 나라에 가서 판결을 다시 집행하는 데 여러 문제점이 있다. 상대방이 해외로 가거나 재산이 해외에 있다면 실질적으로 받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만약 이런 문제가 닥쳤을 경우 상대방의 재산이 있을 때 미리 묶어두는 것이 중요하다. 반드시 가압류, 가처분 절차를 먼저 진행하시길 바란다. 고 조언했다. 한편 박수홍은 지난 5일 친형과 그의 배우자를 특정 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일체 피해 보상 없이 양측 재산을 7대3으로 나누고 함께 기부와 사회봉사를 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전달했으나 고소장 접수 전까지 친형 측이 합의 의지를 보이지 않아 고소장을 정식 접수하기에 이르렀다는 설명이다. 박수홍 동대문 갈 때 친형은 백화점, 법인카드 횡령 정황, 개그맨 박수홍 측이 친형의 횡령 증거가 될 만한 법인카드 처리 내역을 언급했다. 백화점에서 값비싼 여성옷 구입 내역을 비롯한 알 수 없는 비용 처리 등이 있었다고 했다. 박수홍은 동대문에서 옷을 구입하는 것과 상반됐다는 점에서 비난 여론이 들끓고 있다. 박수홍 법률대리인 노종원 법무법인 S 변호사는 박수홍 친형의 횡령 정황을 설명하며 백화점에서 값비싼 여성옷을 산다거나 박수홍이 다니지 않는 고가의 헬스클럽 회원군, 에스테틱, 미용 등에 사용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작 박수홍은 동대문에서 옷을 사는데 말이다 라며 분노했다. 최근 5년만 한정해보더라도 추정되는 횡령 액수는 50억 원이 넘는다 고 주장한 노 변호사는 박수홍의 매출이 1년에 수십억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받은 금액은 2억 원 정도라고 했다. 박수홍은 개인 통장도 형에게 맡긴 채 용돈을 받고 살았다고 한다. 앞서 박수홍은 친형 부부로부터 오랜 기간 금전적 피해를 입었다며 지난 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횡령 혐의로 이들을 서울서주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 친형 측의 구체적인 횡령 내용은 검은색 위쪽 삼각형 친형 부부가 정산을 제대로 하지 않았고 검은색 위쪽 삼각형 세금 비용을 박수홍에게 부담시켰으며 검은색 위쪽 삼각형 회사 자금을 빼돌리고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무단 사용한 점 등 크게 세 가지다. 형 측이 93년생 여자친구 문제를 꺼낸 것에 대해 대응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 고한노 변호사는 사생활에 관한 문제다. 개인 재산을 개인이 처분하는 것은 자유재량이라고 밝혔다. 악의적인 바방의 경우엔 명예훼손으로 대응할 생각이라고 한 그는 그러나 93년생 여자친구가 있다는 게 악의적인 비방인지 개인의 명예를 훼손한 것인가를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노 변호사는 박수홍이 효심이 남다르다 보니 형제감의 불화가 부모님에 대한 누가 될까봐 걱정이 깊다며 본인 가족사로 많은 분들에게 불편함을 끼친 것에 가슴 깊이 죄송해하고 있다는 근황을 전했다. 내 재산을 어찌할꼬. 박수홍 트라우마에 빠진 비혼족. 아직 싱글인 삼촌 이모들의 마음이 요즘 뒤숭숭하다. 방송인 박수홍 씨의 조카를 둘러싼 얘기 때문이다. 박수홍 씨는 1970년생. 올해 50살이 넘었는데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다. 재산은 100억 원대가 훌쩍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지난 2012년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조카가 와서 삼촌 유산 내 거예요 라고 하더라. 결혼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말하는 도중 나온 얘기였다. 이 발언이 최근 다시 회자되고 있는 것은 박 씨의 친형과 형수가 박 씨의 100억 원대 재산을 몰래 챙겼다는 의혹과 맞물리면서다. 일부 싱글족은 이 발언이 역린 군주의 노여움을 비유하는 말을 건드린 것이라고 반응한다. 올해 49살인 싱글 남성 김영섭 씨는
남의 돈을 자기 돈으로 생각한다는 얘긴데 정말 기분이 나쁘다고 말했다. 소셜미디어에는 내 재산을 기대하며 내가 빨리 죽기를 기도하는 게 아니냐는 싱글들의 격앙된 목소리도 올라왔다. 사람은 세상을 떠나면서 크고 작은 재산을 남긴다. 재산을 힘들게 모았다면 더 애착이 간다. 싱글족들의 고민은 여기서 시작된다. 내 피가 조금이라도 섞인 조카에게 물려줘야지라는 다짐을 하다가도 조카가 마음에 안 드는데 차라리 공익단체에 줘버리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기도 한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싱글족 40대 이상 비혼자 수 2015년 기준 수는 168만여 명에 달한다. 1966년 6,791명에 비해 250배 늘어난 것이다. 통계청은 5년마다 연령대별 비혼 인구를 집계하는데 올해 9월에 발표되는 2020년 싱글족 수는 300만 명이 넘을 것으로 추정한다. 만약 이들이 평생 싱글로 남는다고 가정하면 20에서 30년 뒤 싱글족 재산은 큰 이슈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반영한 듯 일부 싱글족은 유언을 통해 일찌감치 재산의 향방을 결정짓고 있다. 사이 나쁜 오빠 아들에겐 유산 안 줘. 전문직 종사자인 50대 김모 씨는 최근 40억여 원에 달하는 자신의 재산을 한 증권사에 맡겼다. 10억 원 상당의 아파트와 주식펀드 등 금융자산 30억 원 가운데 50% 정도를 자신의 동생과 동생의 아들, 딸에게 물려주겠다고 결심했기 때문이다. 나머지는 김 씨가 병에 걸릴 경우 생활비와 의료비로 쓰도록 했다. 김 씨에게는 친언니도 있다. 그런데 김 씨는 평소 언니보다는 동생과 사이가 좋았기에 동생의 자식들을 선택했다. 내가 나중에 병에 걸리거나 치매를 앓을 경우 나와 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서둘러 유언했다. 고 말했다. 박수홍 씨가 지금처럼 법적으로 비혼으로 남다가 먼 훗날 세상을 떠난다면 그의 재산은 박 씨의 조카들이 가져갈 가능성이 크다. 우리나라 민법은 부모 자식이나 배우자가 없는 사람의 유산은 형제 자매가 가져가도록 규정하고 있다. 만약 형제 자매가 이미 세상을 떴다면 그의 자식, 즉 조카가 상속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싱글족들의 생각이 조금씩 바뀌고 있다고 한다. 김재윤 법무법인 면경 변호사는 상담을 해보면 갈수록 조카와 같은 먼 가족에게 재산이 넘어가는 것을 꺼린다는 점을 확실히 느낄 수 있다. 옛날보다 추석이나 설날처럼 가족이 모일 기회가 줄어들고 가족들과 왕래가 잦지 않다 보니 조카를 난보다 더 소원하게 느끼는 경우도 많다고 했다. 이 때문에 자신의 재산을 금융회사에 맡기고 금융회사가 자신의 유언에 따라 상속을 집행하는 유언대용 신탁에 문을 두드리는 싱글족도 늘어나는 추세다. 법무법인 클라스 여상훈 대표 변호사는 유언으로는 법적으로 유류분, 상속재산 가운데 고인의 뜻과 관계없이 상속 자격이 있는 사람을 위해 반드시 남겨야 할 일부분이 발생할 수 있어 평소 싫어하는 조카가 있다고 하더라도 재산이 일부 가게 돼 있지만 신탁을 하면 유류분이 사실상 발생하지 않게 된다고 말했다. 신영증권은 지난 2017년에 유언대용 신탁 상품을 내놨는데 처음 1년 동안은 싱글족 가입이 없었지만 현재는 전체 가입자의 약 10%가 싱글족이 맡긴 재산이라고 한다. 신탁을 하려면 가입비와 운용비, 그리고 사후 집행비 등을 내야 한다. 다만 그 사이 결혼 등 사정이 생겨 해지하거나 계약 내용을 변경할 경우엔 추가 비용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는 게 증권사 설명이다. 비혼인 60대 여성 박모 씨는 지난 2019년 조카를 상속자에서 완전히 제외하기 위해 유언대용 신탁 계약을 맺었다. 박 씨에게는 오빠와 동생이 있는데 부모로부터 재산을 물려받는 과정에서 오빠 자녀와 갈등을 빚었기 때문이다. 박 씨는 내 재산은 30억 원 정도 되는데 오빠의 자식은 제외하고 대신 여동생 자식들에게 주기로 하고 유언을 썼다고 말했다. 벤처회사를 운영하는 40대 싱글 남성 A씨는 25억 원에 해당하는 재산과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주식 전부를 증권사에 맡겼다. 부모와 동생은 특별한 수입이 없어 A씨가 사실상 먹여 살리고 있다. 자신이 사망할 경우 50%는 동생에게 물려주도록 유언했는데 단서를 달았다. 동생이 50세가 될 때까지는 월 400만원까지만 쓸 수 있도록 한 것이다. A씨는 동생이 재산관리 능력이 부족한데도 재산 욕심이 많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내린 조치라고 했다.